당신이 사랑했던 사람이 죽었다고 믿는 그 순간 물리학은 조용히 고개를 젓습니다. 그 사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의 원자도, 단 한 톨의 에너지도. 리처드 파인만, 20세기 물리학이 낳은 가장 날카로운 정신. 노벨상 수상자이자 원자폭탄을 만든 사람들 중 하나였던 그 남자는 이 사실을 뼛속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발견한 것은 당신이 지금 상상하고 있는 그 위로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별이 되어 하늘에서 지켜본다. 아니요. 파인만이 본 진실은 그보다 훨씬 더 낯설고 훨씬 더 소름 돋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하늘 저편의 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오른손을 이루고 있는 원자들, 당신이 방금 들이마신 숨, 당신의 심장을 뛰게 하는 그 에너지, 그것들 중 일부는 반드시 한때 살아있던 누군가의 것이었습니다. 이미 죽은 누군가의 당신은 지금 죽은 사람들을 몸에 지니고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세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 영상 전체가 향해 가는 곳입니다. 만약 그 어떤 것도 진짜로 사라지지 않는다면, 원자도, 에너지도, 그렇다면 도대체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무엇이 사라지는 걸까요? 우리는 정확히 무엇을 잃는 걸까요? 파인만은 이 질문에 답을 내놨습니다. 아주 짧은 문장 하나로. 그가 죽고 나서야 세상에 알려진 접혀있던 편지 한 장 속에서,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이 영상의 맨 마지막에 가서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저 당신이 죽음에 대해 알고 있다고 믿는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기만 하면 됩니다. 시작은 아주 평범한 것에서 출발합니다. 물 한 잔. 지금 당신 앞에 물 한 잔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투명하고 아무 특징도 없고 완벽하게 일상적인, 이보다 더 지루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파인만이라면 이 물 한 잔을 들고 이렇게 물었을 겁니다. 이 물 속에 있는 분자는 몇 개일까? 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물 한 잔 속에는 대략 10의 25제곱개의 분자가 들어 있습니다. 1 뒤에 0이 25개. 이 숫자가 얼마나 큰지 감이 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파인만은 이런 방식으로 설명하곤 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물 한 잔에 표시를 해 둘 수 있다면, 모든 분자 하나하나에 아주 작은 꼬리표를 붙일 수 있다면, 그리고 그 물을 바다에 쏟아붓는다면, 그리고 그 물이 온 지구의 바다에 완벽하게 골고루 섞이기를 기다린다면 수천 년이 걸리겠죠. 그리고 나서 당신이 아무 바다에서나 물 한 잔을 다시 떠올린다면 그 잔 속에는 당신이 표시했던 그 분자가 대략 100개쯤 들어있게 됩니다. 잠깐. 이 부분을 그냥 흘려듣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건 물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구의 바다에 있는 물 분자의 개수보다 물 한 잔 속에 있는 분자의 개수가 더 통제 불가능하게 많다는 것. 이 말은 곧 당신이 마시는 모든 물 한 모금 속에는 지구 역사상 존재했던 거의 모든 물이 지나간 흔적이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오늘 아침에 마신 그 물, 그 안에는 공룡의 몸을 통과했던 분자가 들어 있습니다. 반드시, 통계적으로 피할 수 없이. 로마 병사가 죽기 직전 흘렸던 눈물의 일부가, 클레오파트라가 마신 마지막 잔이, 이름조차 남지 않은 수억 명의 인간들이 흘린 땀과 피와 눈물이 지금 당신의 세포 속을 흐르고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죽은 자들의 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과 한 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물 한 잔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구에 존재했던 모든 생명이 어떻게 서로의 몸을 빌려 쓰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파인만은 이런 종류의 생각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세상을 볼 때 남들이 보는 표면을 뚫고 그 아래를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그의 예술가 친구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 과학자들은 꽃을 그냥 해부해서 지루하게 만들어. 나는 예술가로서 꽃의 아름다움을 보는데 너는 그걸 조각조각 분해해서 밋밋한 것으로 만들지.
파인만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 일화는 그가 여러 인터뷰에서 직접 밝힌 것입니다. 나도 그 꽃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 그런데 나는 그보다 더 많은 것을 봐. 나는 그 꽃 안의 세포들을 상상할 수 있고 그 안에 복잡한 작용들을 볼 수 있지. 그 꽃의 색이 곤충을 끌어들이기 위해 진화했다는 사실. 그건 곤충이 색을 본다는 뜻이야.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지. 우리 같은 미적 감각이 하등한 생물에게도 존재할까? 과학의 지식은 꽃에 대한 흥분과 신비, 경외감을 더할 뿐이야. 결코 덜어내지 않아. 그런데 여기서 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파인만이 말한 이 관점을 죽음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은 죽음을 볼 때 표면만 봅니다. 사라짐, 끝, 무, 심장이 멈추고 뇌가 꺼지고 그 사람은 없어진다고. 하지만 파인만처럼 표면을 뚫고 들어가면, 물리학의 눈으로 죽음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아주 불편한 사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죽음의 순간 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몸을 이루던 원자들, 탄소, 산소, 질소, 수소, 칼슘, 철, 이 원자들은 죽음의 순간에 단 하나도 파괴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그저 재배치될 뿐입니다. 흙으로, 공기로, 물로, 그리고 다른 생명체의 몸으로. 죽음은 파괴가 아닙니다. 죽음은 이동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사라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첫 번째 열린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답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답에 다가갈수록 질문은 오히려 더 깊어집니다. 물리학에는 우주에서 가장 확고한 법칙 하나가 있습니다. 파인만이 그의 유명한 강의에서 물리학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법칙 중 하나라고 부른 것,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파인만은 이 법칙을 설명할 때 아주 기이한 고백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의 물리학에서 우리는 에너지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세계 최고의 물리학자가 에너지가 무엇인지 모른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에너지가 무엇인지 정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만은 절대적으로 압니다. 에너지의 총량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에너지는 형태를 바꿉니다. 끊임없이. 화학 에너지가 열이 되고, 열이 운동이 되고, 운동이 소질이가 되고. 하지만 그 총합은 우주가 시작된 이래로 단 한 번도 늘어나거나 줄어든 적이 없습니다. 파인만의 표현을 빌리면 우리가 아는 한 이 법칙에는 알려진 예외가 없다. 이것은 정확하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 안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이 방금 아침으로 먹은 그 음식, 그 안에 담긴 화학 에너지는 지금 당신의 근육을 움직이고 당신의 체온을 유지하고 이 영상을 이해하려는 당신의 뇌 속 뉴런들을 발화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에너지를 쓰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에너지가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흘러가는 잠깐 동안의 통로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음식 속 에너지는 어디서 왔을까요? 궁극적으로 태양에서. 식물이 광합성으로 붙잡아둔 태양빛.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당신을 살아있게 하는 에너지는 8분 전에 태양을 떠난 빛입니다. 당신은 별의 에너지로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이제 첫 번째 열린 질문에 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 에너지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것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죽습니다. 심장이 마지막으로 뜹니다. 그 순간 그 몸을 이루던 원자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몸이 지녔던 에너지는 열로, 화학적 결합으로 여전히 우주 어딘가에 정확히 그만큼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몸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탄소 원자들은 풀뿌리에 흡수되고 그 풀은 사슴이 먹고 사슴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고 그 흙에서 나무가 자라고 그 나무는 사과를 맺고 그 사과를 누군가의 아이가 베어 먹니다. 한때 사랑하는 사람의 심장을 뛰게 했던 바로 그 탄소 원자가 수십 년 뒤 어느 아이의 웃음소리를 만드는 근육의 일부가 됩니다. 이것은 시적인 은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의 물리학입니다. 죽은 사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흩어져서 세상 전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 문제야말로 이 이야기의 진짜 심장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한 모든 것, 원자는 보존된다, 에너지는 보존된다. 그러니 죽은 사람은 세상 곳곳에 흩어져 살아 있다. 이건 사실 위로처럼 들립니다. 아름답게 들리죠. 하지만 파인만은 이 위로를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자가 남아있다는 것과 그 사람이 남아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것을. 당신을 사랑했던 사람의 탄소 원자가 지금 어느 나무 속에 있다고 칩시다. 그 나무는 그 사람일까요? 아니죠. 그 사람의 원자는 남았지만 그 사람을 그 사람으로 만들었던 무언가는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 여기서 네 번째 질문이 열립니다. 만약 물질도 남고 에너지도 남는데 우리가 죽음에서 진짜로 잃는 것이 따로 있다면 그것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원자도 에너지도 아닌 그 세 번째 무언가는? 파인만식 사고 실험을 하나 해봅시다. 당신 앞에 정교한 기계가 있다고 상상하세요. 이 기계는 한 사람의 몸을 이루는 모든 원자를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히 그 위치에, 그 결합 상태로 복제할 수 있습니다. 탄소 원자 하나하나, 뉴런의 연결 하나하나, 뇌 속 전기 신호의 패턴 하나하나까지 완벽하게. 당신이 이 기계의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사람의 완벽한 원자 설계도를 넣습니다. 기계가 작동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완전히 똑같은 원자 배열로 당신 앞에 다시 나타납니다. 질문. 그것은 그 사람일까요?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은 멈칫합니다. 원자는 똑같습니다. 아니, 원자는 원래부터 서로 구별할 수 없습니다. 탄소 원자 하나는 다른 탄소 원자와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이름표가 없어요. 그러니 똑같은 원자라는 말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중요한 건 오직 배열입니다. 패턴입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의 정체성은 원자가 아니라 그 원자들이 놓인 패턴에 있는 것 아닐까요? 하지만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부분이 시작됩니다. 당신의 몸을 이루는 원자들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교체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숨을 쉴 때마다 원자가 들어오고 나갑니다. 당신이 먹을 때마다 새 원자가 몸에 편입됩니다. 과학자들의 추정에 따르면 당신 몸의 원자 대부분은 몇 개월에서 몇 년 안에 완전히 다른 원자로 교체됩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10년 전의 당신과 지금의 당신은 물리적으로 거의 완전히 다른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때 당신을 이루던 원자들은 이미 세상으로 흩어졌습니다. 지금 당신을 이루는 원자들은 그때 세상 어딘가에, 흙 속에, 공기 중에, 다른 사람의 몸속에 있던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피할 수 없이 떠오릅니다. 당신은 이미 여러 번 죽은 것 아닐까요? 당신을 이루던 물질이 완전히 바뀌었는데도 왜 당신은 여전히 당신일까요? 원자가 당신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당신입니까? 이제 두 번째 열린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기억하시나요? 처음에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죽은 사람들을 몸에 지니고 걸어다니고 있다고. 이제 우리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이해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파인만은 이런 이야기를 즐겨 했습니다. 당신의 몸을 이루는 원자들, 탄소, 산소, 질소, 철, 이것들은 지구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원자들은 별의 중심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압력과 온도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별이 죽으면서 폭발하면서 그 원자들을 우주 공간으로 흩뿌렸습니다. 당신의 왼손을 이루는 원자와 오른손을 이루는 원자는 서로 다른 별에서 왔을 수도 있습니다. 수십억 년 전에 죽은 서로 다른 별에서. 이제 규모를 바꿔봅시다. 세포에서 우주로. 우주가 탄생했을 때 존재하는 원소는 거의 수소와 헬륨뿐이었습니다. 지금 당신의 몸을 이루는 그 어떤 복잡한 원소도, 뼈의 칼슘도, 피의 철분도, 당신을 당신으로 만드는 탄소도
그때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원소들이 존재하려면 무언가가 죽어야 했습니다. 별이 살아서 그 원소들을 만들고 죽으면서 그것들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 당신이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당신보다 앞서 무수히 많은 별들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없었다면 당신을 만들 재료도 없었습니다. 죽음은 삶의 반대말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은 삶의 재료였습니다. 잠시 이 사실 앞에 머물러 봅시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심장을 뛰게 하는 철원자, 그것은 한때 어느 별의 핵이었습니다. 수십억 년 전 그 별은 마지막 빛을 내며 폭발했고 그 원자를 어둠 속으로 던졌습니다. 그 원자는 상상할 수 없이 긴 시간을 떠돌다가 지구가 만들어질 때 이곳에 내려앉았고 흙이 되고 식물이 되고 동물이 되고 수많은 몸을 거쳐 마침내 지금 당신의 피 속에서 산소를 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나면 그 철원자는 또다시 여행을 계속할 겁니다. 다음 몸으로, 그 다음 몸으로 당신이라는 정거장을 잠깐 거쳐갔을 뿐입니다. 당신은 별의 잔해가 잠시 모여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방식입니다. 우주가 잠깐 동안 당신이라는 형태로 스스로를 의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파인만은 이 모든 아름다움을 알면서도 위로받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여기에 이 영상의 세 번째, 그리고 가장 깊은 열린 질문의 답이 있습니다. 리처드 파인만에게는 아를린이라는 이름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10대 시절부터 사랑했습니다. 아를린이 결핵에 걸려 시한부 판정을 받았을 때 주변 모두가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파인만은 결혼했습니다. 그는 원자폭탄을 만드는 로스앨러모스에서 일하면서 주말마다 수백 킬로미터를 달려 요양원의 아내를 찾아갔습니다. 아를린은 1945년 25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파인만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리고 파인만은 세계 최고의 물리학자였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를린의 원자는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그녀의 에너지는 우주 어딘가에 정확히 보존되어 있다는 것을, 물리 법칙이 그것을 보장한다는 것을. 그런데도 그것은 그를 조금도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사고 실험을 해봅시다. 이번엔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아를린이 죽고 16개월이 지난 어느 날 파인만은 편지를 씁니다. 죽은 아내에게. 그는 편지에서 이렇게 씁니다. 이건 실제 편지의 내용입니다. 너를 사랑해 내 사랑. 내가 죽은 뒤에 너를 사랑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기 어려워. 하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위로하고 보살피고 싶어. 너와 함께 문제를 의논하고 싶고 너와 작은 계획들을 세우고 싶어. 그는 아를린이 죽은 뒤에도 함께 중국어를 배우거나 옷을 만들거나 영사기를 사려던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그녀가 여전히 곁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는 씁니다. 지난 2년 동안 나는 여자친구조차 없었어. 나도 이해할 수 없어. 나는 아주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지만 두세 번 만나고 나면 그들은 모두 쟤처럼 느껴져. 오직 너만이 내게 남아있어. 너는 진짜야. 편지의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여, 나는 너를 진심으로 사모해.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해. 내 아내는 죽었어. 리치 추신. 이 편지를 붙이지 못하는 걸 용서해줘. 내 새 주소를 모르거든. 파인만은 이 편지를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봉투에 넣어 보관했습니다. 세상은 그가 죽고 나서야 그의 유품 속에서 이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 우주의 모든 것이 보존된다는 법칙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했던 사람. 그가 죽은 아내에게 편지를 쓰며 붙일 주소가 없어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원자가 보존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잃었습니다. 무언가를. 그렇다면 그가 잃은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처음으로 돌아갑시다. 이 영상의 맨 처음, 제가 던졌던 질문. 그 어떤 것도 사라지지 않는다면
죽음이란 무엇인가? 파인만의 삶이 그리고 그 편지가 답을 줍니다. 죽음에서 사라지는 것은 원자가 아닙니다. 에너지도 아닙니다. 그 둘은 완벽하게 영원히 보존됩니다. 물리학이 보장합니다. 죽음에서 사라지는 것은 패턴입니다. 관계입니다. 그 특정한 원자들이 그 특정한 순간에 그 특정한 방식으로 배열되어 만들어냈던 유일무이한 흐름. 아를린이 파인만을 바라보던 그 방식, 그녀가 웃던 그 방식, 그녀가 파인만에게 다르게 생각해봐 라고 말하던 그 방식. 그 패턴은 우주 어디에도 백업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자는 남습니다. 하지만 원자의 춤은 끝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물질로서는 결코 사라지지 않지만 하나의 패턴으로서는 우주에서 단 한 번만 존재했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유일무이함이야말로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의 정체입니다. 파인만이 편지에서 너는 진짜야 라고 썼을 때 그가 붙잡으려 했던 것은 아를린의 원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를린이라는 패턴이었습니다. 우주에 단 한 번 나타났다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잃는 것이 그토록 아픈 겁니다. 우리는 그들의 물질을 잃는 게 아닙니다. 물질은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우주의 유일한 패턴 하나를 잃는 겁니다. 죽음이 슬픈 이유는 무언가가 사라지기 때문이 아닙니다. 죽음이 슬픈 이유는 그것이 두 번 다시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시 처음의 문장으로 당신이 사랑했던 사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원자는 지금 이 순간 바람 속에, 나무 속에, 어쩌면 당신의 숨결 속에 있습니다. 파인만이 옳았습니다. 아무것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파인만이 옳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 두 문장은 모순되지 않습니다. 둘 다 진실입니다. 그리고 이 두 진실 사이의 좁은 틈에 우리가 인간으로 산다는 것에 모든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파인만조차 답하지 못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만약 당신이라는 것도 결국 하나의 패턴에 불과하다면, 원자가 아니라 잠시 모였다 흩어지는 배열에 불과하다면, 그렇다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은 정말로 존재하는 걸까요? 아니면 우주가 잠깐 꾸고 있는 곧 흩어질 하나의 꿈일까요? 그 질문의 답은 다음 이야기에 있습니다.